보건센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구운영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능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허주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허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위생과 소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입안업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납부한 가진금과 운용자금, 예치금 이자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조성하며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3쪽 운용계획 총칙의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의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4,265만 5천 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 수입액은 2억 1,618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5,92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960만 5천 원입니다. 54쪽입니다. 본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억 9,960만 5천 원으로서 재원 조성 수입액은 과징금 중 도기숙분을 제외한 금액과 기금 운영으로 발생된 이재 수입이 되겠으며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교육,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모범 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5쪽 자금 운용 계획,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액과 지출액은 5억 5,883만 5천 원으로 동일하며 전년도 총 수입 지출액 4억 9,004만 9천 원보다 6,878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쪽부터 57쪽의 수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해 수입은 1억 8,11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인 1억 5,610만 원보다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반 음식점 20 테이블 교체 사업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증액되어 전년 대비 1,320만 원이 늘어난 3,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의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의 예치금 회수액은 전년도 3억 1,206만 9천 원보다 3,058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4,2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1쪽까지의 지출 계획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 식품진흥 일반 예치금 2억 9,960만 5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기타에 1,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135만 원과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형물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02만 원, 식품적격업자 위생교육 지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700만 원과 도기술과징금 7천만 원 등 1억 8,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사업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교육 등 사무관리비 855만 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공공운영비 31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480만 원 등 5,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2021년도 말 현재액 3억 4,265만 5천 원, 기준액 대비 2022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960만 5천 원으로 4,30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 제출한 것으로 하고 지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관심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이 먼저. 과장님, 송미찬은 설명 다 들었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세부 항목 편성목에 보면 외식사업하고 음식문화 개선에서 홍보비하고 컨설팅 지원하셨잖아요. 59페이지. 네네. 네. 여기 음식문화 개선 사업은 홍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식당을 구분할 때 착한 식당, 암신 식당, 뭐 모범 음식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이제 좋은 식단 만들기 이런 과제물 그런 게를 이해가 안 가. 다시 좀 정리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위생관리팀장 정영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음식점은 모범 음식점이 있고 위생등급제 음식점이 있고 안성맞춤 안심 식당이 있고 착한 식당이 있고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있고 뭐 착한 식당에 대해서 뭐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방역이나 그 위생이나 이런 거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음식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종류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지원해주는 사업이 네. 다양하게 있는데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이해 한번 해줘 보세요. 아, 네. 예를 들자면 위생등급제 업소나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생 물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쓰레기통을 드린다든가 아, 일회용 행주를 드린다든가 주방 가위를 드린다든가 뭐 장갑을 사드린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안성맞춤 안심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저 소독기, 마스크, 식당 소독제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안심 식당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착한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칼 소독기라든가 도마라든가 앞치마 이런 지원 사업을 했고요. 음식문화 특화거리에는 손 소독제랑 손 세정제 그리고 외식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한 곳이 없어서 이거 2천만 원은 올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냥 물품 지원이나 그런 게 좀 많은 거네요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음식 문화 시범 거리가 어디예요? 여기 조형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음식문화 시범 거리는 예전에 이제 한경대 뒤쪽에 이제 당항동 아, 쪽인데요. 네. 그게 이제 많이 줄어서 현재 22개소가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음식문화 지원 사업 특화거리 지원은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아, 돼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올해까지. 그 약간 그러면 네. 식당이 개소가 줄어서 예, 줄기도 했고요. 특화거리로서의 그 기능을 좀 명맥을 잇기에는 조금 기능을 상실해서 그 그럼 이런 사업은 부분들은 다른 곳에다 좀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가 이제 한경대 쪽에 된 게 이제 그 당시는 그쪽이 이제 신도시가 되니까 거기가 이제 붐이 일어서 좀 돼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된 건데 다시 또 이쪽 석정동 쪽으로 좀 옮겨왔잖아요. 그럼 거길 또 특화거리를 지정해주면 또 몇 년이 지나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이 사업은 저희가 제 안 개인적인 할 생각인데 네, 가뜩이나 침울한데 이런 것까지 없어버리게 되면 네. 더 관심을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늘진 네. 곳에 또 얼음까지 올게 되면 그렇죠? 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아무래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보다는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네, 네, 좋은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모색해 보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금이 많다 보니까 그 기금별로 다 특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과징금으로 이제 재원 마련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과징금은 꾸준히 지금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면을 딱 제가 보니까 과징금을 내는 업소랑 실질적으로 또 혜택 받는 업소랑은 많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이제 자영업자가 여러 업종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외식 산업, 이 식당 이런 데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제 모범 음식점, 뭐 착한 식당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물론 이제 잘 해줘야죠. 그렇지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조금 이렇게 좀 영세적으로 좀 지원해 줄 곳을 좀 최대한 많이 살피셔가지고,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뭐 과징금 내는 사람이 그 어떤 또 혜택, 재원의 혜택을 보는 건, 기금의 혜택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분들한테도 좀 혜택이 가서 내가 좀 과징금도 냈지만 내가 그게 기금이 돼서 나도 좀 뭘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걸 또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세과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세과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 계속 설명 주시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건위생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113억 8,764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0억 2,935만 6천 원 대비 43억 5,82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비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4억 1,080만 원, 감염병 대응 사업비 14억 3,775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1억 3,774만 원 등입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쪽, 1쪽에서 5쪽, 예산설명서 539쪽의 총사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총사관리 및 조직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총 6억 8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사관리 용역비용 등 사무관리비 2억 1,410만 8천 원, 청사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억 3,793만 원, 업무 추진비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명무보건진료소 등 6개 진료소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6,100만 원, 보건소 냉난방기 및 보건진료소 집기 구입 등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3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5쪽, 예산설명서 543쪽,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545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금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과 관련 인접부지 매입과 최근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라 불가피하게 증액된 시설비로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6쪽 예산설명서 547쪽의 제3종 시설물 지정 관리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5000평방미터 미만의 의료기관 5개소와 숙박업소 25개소에 대한 안전위해 요소 실태 조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속대응반 운영지원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금 보조사업으로 지역 재난 등 각종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반 직원 교육 및 현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사업은 범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서 7조 예산설명서 553쪽의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은 관내 설치된 자동 제세동기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소모품 교체 비용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초등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은 생물테러 위기 대응 매뉴얼 습득 및 테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 사업비로 국토비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응급환자 신속대응체계 구축 사업은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민간 이송단 이착 사업비로 사업 대상자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생존율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응급환자 이송 지원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8조 예산설명서 559쪽의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 질재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역 응급의료기관 2개소의 대상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에이즈 간염인의 치료를 돕고 성매개 간염병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진료비, 에이즈 및 성병 진단 시약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5,0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9쪽에서 11쪽, 예산설명서 563쪽의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진사업비, 역학조사 여비 등 7,035만 9천 원을 국토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1조, 예산설명서 566쪽, 한센 피부병 검진 사업은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비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센인 의료지원 사업은 한센병 환자의 만성질환과 합병증 치료에 따른 진료비
진료비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노인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병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31억 3,6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내역서 12쪽, 예산설명서 570쪽의 예방접종 사업은 접종 홍보와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7,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서 13쪽부터 14쪽, 예산설명서 572쪽의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필수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로서 30억 5,022만 4천 원을 국토비 내시에 따라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내역서 14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민원인이 집중되는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 동안 전산 등록, 미접종자 접종 통려 등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서 도비 내시에 따라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15쪽 예산설명서 577쪽의 간염병 예방사업은 간염병 발생 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과 예방물품 구입비 등으로 1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5쪽 하단의 의료 관련 간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표본 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간염관리 기술 지원 및 예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6조 예산설명서 581쪽의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은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탁 처리비,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4,6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용 시석액 생리식염 주사액 구입 사업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필요한 화이자 백신 시석액 구입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8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7쪽에서 18쪽 예산설명서 585쪽 간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법정 간염병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 사업비로 코로나19 방역 및 이동검체 의료인력 인건비 9억 8,445만 원과 일반 운영비 1억 4,520만 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450만 원, 간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3억 원과 방역용 소독기 구입 360만 원 등 총 14억 3,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은 이탁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접종 시행비로 국토비 내시에 따라 31억 3,7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19쪽 예산설명서 590쪽의 방역소독 사업은 간염병 매개체인 유해충을 제거하여 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및 약품 구입비 등으로 4억 2,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0조 예산설명서 593쪽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용품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감시원 지도점검 활동 보상금 등으로 2,8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1조 예산설명서 595쪽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량식품 수거 검사비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2조 예산설명서 597쪽의
식품안전지도 관리사업은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3조, 사업설명서 599쪽의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검체 수거비 등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기호식품 첨단 관련 운영사업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어린이 전담 관련 활동비로 국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4쪽, 예산설명서 603쪽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이 제공되는 집단 급식소에 식품 안전 및 영양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토비 내시에 따라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 요금 지원 사업은 모범음식점과 이상등급제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 사업은 부적합한 위생용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수거검사 비용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서 25쪽부터 32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설명서 609쪽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는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서 5,1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6쪽 예산설명서 611쪽의 기본인력 운영비는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 등에 따른 인건비로 4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26쪽 하단의 보건소 등 결핵환자관리 사업은 결핵관리 요원 공무직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로 1억 1,7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서 32쪽에서 35쪽, 예산설명서 618쪽, 621쪽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보건소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6,25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면 검토보고는 기재부된 검토보고서로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1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점단 관련 운영은 과장님이 1,5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택 의원님. 황현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고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단 청사관리 및 주지 운영 관련해서 건물 위생관리 용역을 지금 1억 순정을 했는데 여기에 용역계약서 좀 갖다 주시고요. 계약서요. 지금 보니까 보통 건물 관리 용역 하게 되면 경비, 청소, 소방, 승강기 다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가 묻는 거예요. 많은 금액이 순정됐기 때문에 건물 위생관리 용역 요거에 대한 계약서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방역 인건비 인원이 지금 몇 명인 거죠? 네. 설명서 587쪽 감염병 대응 여기 보면 코로나19 방역 인건비로 6억 6,507만 2천 원을 지금 신규로 편성했는데
그 방역하는 인건비 인원이 몇 명이냐 그 물어본 겁니다. 기간제 근로자만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요? 네, 기간제 근로자. 30명. 그다음에 검체 등 의료 인력 인건비는요? 여기서 인원은 몇 명이 정도? 그 밑에 3억 1,900, 3,780, 37만 8천 원 했지 않습니까? 이동 검체 등 의료 인력 인건비 몇 명에 대한 인건비냐 이거예요. 알았나? 그다음에 그 방역등 등 방역 물품 구입비로 3억 편성했는데 요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611쪽 보면 공중보건이 그 인건비가 지금 코로나19 추가 업무 활동 장려 의무로 해서 좀 많이 진행됐는데 이거 금년도 그 공중보건을 근태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안전열 의원님. 예, 안정길 의원입니다. 그 금산 보건소 땅은 바로 보건소 옆에 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그 보급 지원해가지고 이제 이 그저 부속품 같은 거 이제 기원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동 제세 동기 부속품 유효 기간 도래 10개소 뭐 기금해가지고 2,500만 원 정도 이제 예산이 섰는데 이 충격기는 이게 어떻게 관리를 1년에 한 번 해놓은 건가? 몇 달에 한 번 해놓은 건가? 이거 괜히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 무용지물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시 점검을 합니다. 그 배터리하고 이제 가장 네. 소모품이 이제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이상 유무는 저희가 그런 거는 네,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저 검사를 한다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수시로가 1년에 한 번이요. 한 달에 한 번이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수시로 해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관내에 이제 자동 제세동기가 이제 44개소에 11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저 환자가 발생했는데 가동이 안 된 거 있었어요? 혹시?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돈을 떠나서 이게 정말로 이제 의급상황에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잠깐 송찬이 먼저 하겠습니다.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여기 예산은 없지만 우리 안성은 부스터샷을 언제쯤 예방할 생각입니까? 그런 내용 부스터샷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입니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예방 접종 완료 3개월?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네. 4개월 내에 맞으시는 거고 이제 19세부터 49세까지 50대까지는요. 네. 이제 5개월 내에 맞으시는 건데 이제 아직 기간이 도래 안 되신 분들이 저희 시는 많습니다. 근데 기간 도래되는 대로 이제 그러면 계속 맞은 접종을 분들에 시행하고 대해서는 있습니다. 문자나 그런 게 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안성에 역학조사관이 내려가 계십니까? 혹시? 역학조사관은 이제 저희 직원이 한 명이 교육을 받아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이 중에서 한 명이 교육을 받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은 네, 가능한 거고요. 네, 그 심층 역학조사는 이제 그분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은 이제 기초 역학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그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 그 65세 이상이나 60세 이상은 주사를 하고 있나요, 혹시? 이제 그거는 내년 2월 때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서. 예, 코로나가 독감 말씀하시는 저기-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설명서 539조 청사관리 조직운영에서요. 시설비 말고 그 자산미 물품 취득비 있어요. 정수 승인 대상에 있는데 여러분 설명서는 지금 물품 정수 승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포기가 없네요. 승인 받으셨습니까?
보건행정팀장 박선욱입니다. 네, 승인 받았습니다. 설명서에 표기란이 있는데 지금 공란으로 들어와 있어요. 545쪽 금산보건진료소요. 이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거 우리 마무리 추경에 금산하고 미양하고 통합해갖고 지금 계속비 이용했던 거죠? 네네. 예. 금산만 총 사업비가 2021년도에 4억 5천 100만 원입니다. 아니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당초에 지난해 2회 추경 때 이제 확보를 4억 5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해봤는데 그 부지가 옛날 1986년도 건물이라서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선 건물을 안 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급 부지에다가 얹히니까 그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전화도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주변 부지를 확보하려고. 네, 그 내용은 알고 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6억입니다. 당해연도 지금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네네. 2021년도 4억 5천 151만 5천 원이랑요. 2022년 1억 6천 합해서 6억 1,151만 5천 원이 됩니다. 그 총 사업에서 이랬던 올해 그 내년도 지금 1억 6천 부분이 순수 증액분으로 지금 그 보면 되겠군요. 네네. 네네. 지금 아까 585쪽인데 현재 지금 방역 인력이 30명이라고요? 지금 여기 예산은 22명으로 계산을 기간제 하는 거고. 근로자는 22명이고요. 네네. 의료 인력이 8명 합쳐가지고 30명입니다. 아,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590쪽 방역 소독인데요. 지금 방역 인력 기간제 등 보수가 전년 대비 지금 그 반토막 예산이네요.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감염병 예방팀장 박은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감염병 관리팀이었을 때 그 방역 소독 그 세부 사업에서 저희 그 하절기 방역 소독하고 감염병 대응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비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팀 분리가 되면서 그 하절기 방역 소독에 대한 인건비만 남은 거고 나머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감염병 대응에 대한 그 인건비가 세부 사업으로 별도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방역 인력비하고 감염병 인력비하고 이렇게 통합해 있다가 지금 분리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별도 방역 인력 부분은 읍면동별로 한 명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뭐 궁금한 사항은 이제 앞서 의원님들이 다 질문해 주셔서 저기 됐고, 뭐 올해 이제 마무리가 잘 마무리되어 가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뭐 내년도 코로나19가 이게 뭐 희망적이진 않는데 뭐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것도 뭐 서울도 뚫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확진자도 뭐 한 5천 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방역이나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뭐 좀 내년에도 좀 기운 내셔가지고 좀 안성에 좀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안정일입니다. 네, 금산보건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제 금산보건소가 처음에는 이제 새로 이제 신축한다 해가지고 그 금산리 이제 이장님들하고 한번 상의해보라 해가지고 그 자리로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이제 본 의원은 금산보건소를 옮겨야 된다. 왜냐면 거기가 사실은 이제 그 동네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뭐 주차할 때도 그랬으니까 연계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 주민들이 이장님들이 거기를 그냥 원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뭐야 이제 뭐 주차 부지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1억 6천 들여가지고 이제 옆 부지를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좀 좀 외곽으로 나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뭐 이게 다 이렇게 일을 이렇게 이제 저질러 놨으니 뭐 이거 어떻게 있는 저기 상황에서 여기 땅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땅값은 얼마예요?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또 1억 6천인데 근데 9천만 원 뭐예요? 최근에 이제 건축 자재비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요. 지금 그럼 건축 자재비면은 이 건축비가 4억인데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면 5억 얼마네라? 부지 구입비만 7천만 원입니다. 의원님. 그 부지 구입비만 7천인데 여기 지금 1억 6천 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건축 자재 건축 자재가 이제 올랐다니까 그리고 먼저 그 건축비가 얼마나 나온 거지? 4억 2천인가? 기존 예산은 그 부지에만 이제 건축 설계를 해서 어떻게 앉혀보려고 네.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더 크게 부지 하는 거라? 확보가 되면은 이제 모양이 조금 달라져서 다시 건축비가 설계해가지고 좀더 만드는 들게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네. 더 크게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활용도가 아무래도 이제 좋아질 겁니다. 주변에 이제 쉼터도 조성이 되고요, 주차장도 이제 많이 확보가 될 겁니다. 하긴 조금 더 늦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갔으면 이게 사실은 구입할 것 같으시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데 뭐 다 이제 이렇게 일을 해놨으니 뭐 어떻게 외곽으로 좀 빠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시위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라 그랬잖아요 그때 거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추진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지자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주욱 보건위생과 재미와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